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집값 2015년으로 폭락 중 2025년 와르르 무너진다. 한국 경제가 달러 강세, 가계부채, 내수 침체, 수출 부진의 4대 위기에 빠지면서 부동산과 주가가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기관들의 전망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득 대비 2015년 수준이 적당하다고 언급하였으며 교보증권도 50% 폭락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내놓았는데 국토부도 2015년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억대의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고 기존 아파트도 30-40% 폭락 후 하락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은 010-2612-6276 제가 직접 몇 살입니까? 입지를 추천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집값 2015년으로 폭락 중 2025년 내년 전망입니다. 와르르 무너진다. 와, 급추락하고 있는데 자, 갑자기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2025년 4대 위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트럼프 같은 이유로 당분간 상당히 안겠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은데요. 2025년 4대 위기, 먼저 달러 강세, 두 번째 가계부채, 세 번째 내수 침체, 마지막으로 수출 부진. 이렇게 네 가지가 문제가 되면 정말 끝장입니다. 달러 강세, 트럼프 리스크, 미국 금리 인하 제한에 강세를 띨 가능성이 커요. 벌써 파월이 조절하겠다고 하잖아요. 금리 인하를. 그렇게 되면 고금리,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유지될 수도 있어요. 한국은행 통화정책에 제약이 있어요. 금리를 내리자니 또 올리자니 꼭 양쪽이 문제가 됩니다. 그냥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아직도 물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력, 금리를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소상공인이라든가 어떤 기업들, 가계, 대출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죠. 더군다나 한은 통화정책 제약,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이번에 재지정됐죠. 우리나라가.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되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자, 그래서 이 상단을 어디까지 보냐면 달러를 1450에서 1500까지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뭐 1500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뭐 1400은 훌쩍 뛰어넘으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가계부채 1896조, GDP 대비 100.5 여기까지는 그나마 뭐 세계 1, 2위라고 하지만 괜찮은데 여기 보세요. 자, 가계부채 가처분 이걸 합쳤어요. 가처분이 1800조 정도 되는데 합쳤더니 3696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전세가 빚이라는 걸 아무도 몰라요. 이자만 안 나갈 뿐 전세도 빚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위험한 빚이에요. 전세가. 대출보다 위험한 것은 전세입니다. 여기 보세요. 가계 플러스 가처분 플러스 전세도 1000조나 되는데 합쳤더니 4696조. 우리나라 국민소득 대비 대략 270%가 넘어가요. 내수 침체, 내수 기업 지금 불황형 흑자. 뭔 말이냐면 흑자는 흑자인데 그냥 투자를 안 한 상태에서 아주 불황기 침체 상황에서 흑자, 비용을 절감한 흑자, 이걸 불황형 흑자라고 그래요. 상반기 매출 5.9% 증가했는데 이거는요 20년 이후에 최저입니다. 도소매 취업 무려 마이너스 14만, 소매 판매율 마이너스 1.9%. 지금 도소매, 소매 이게 계속 취업률이라든가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내수가 극도로 침체에 빠진 걸 보여주고 수출도 문제입니다. 수입 물가가 이 킹달러 영향으로 10월 달에 2.2%나 급등을 했어요. 수입 물가가 늘어나면 아주 안 좋죠. 수출 13개월 연속 증가세긴 해요. 그런데 흑자폭이 너무나 미미해요. 우리나라가 원래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특히 반도체가 부진하고 미중 경기 침체 및 회복이 부진하다. 이게 문제죠. 여기 보실래요? 자,
올해 취업자 증가폭 추이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 38만까지 갔다가 쭉 8만으로 확 줄어버렸어요. 이제 실업률이 넘쳐납니다. 지난달 산업별 취업 증감 봤더니 가장 안 좋은 게 도매 및 소매업 이게 마이너스 14만이나 줄었고, 건설업 마이너스 9만, 제조업 마이너스 3만. 교육 서비스보다 이쪽이 많이 줄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 소매 판매 증감률 추이 봤더니 이게 0이에요. 23년 1분기부터 24년 3분기까지 계속 마이너스예요. 계속 마이너스. 마이너스 2.7, 2.1, 1.9 소매 판매. 그렇다고 수입이라도 수출이라도 나아지면 좋은데 이제 수출은 좀씩 증가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양이 안 차고 문제는 물가입니다. 수입 물가 보세요. 이게 0인데 와, 뭐 그나마 이렇게 좀 내려갔을 때 좋아하는데 또 2.2%로 급등하는 거 보세요. 수출하면 뭐합니까? 수입 물가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적자 나는데. 집값 2015년 수준으로 폭락 중. 이거 지금 2015년 여러분들 2015년 수준으로 떨어지면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10억짜리 기준으로 3억, 4억 이렇게 떨어져요. 정말 끔찍하죠.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가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한 12억, 30억대가 12억으로 떨어져요. 끔찍하죠. 그런데 2015년 수준으로 낮춰야 한국은행도 충격적 보고서를 여러 번 내놓고 있어요. 자, 집값 2015년 수준 한국은행. 집값 소득 대비 2015년 수준이 적당하다. 지금 너무 비싸다. 21년. 2배나 비싸다. 여기로 따지면 3배 비싸죠. 출산율 0.75명. 이게 뭡니까? 세계 217개국 중에서 꼴찌인데 1.6명대로 진입하려면 집값을 2015년 수준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그래서 2015년 아파트 평균 따져봤더니 강남이 10억이고요. 서울이 5억이고요. 전국이 2억 5천 수준이에요. 와, 정말 착한 가격이네요. 교부증권은 더 놀랍습니다. 그래도 이 명망이 있는 증권사가 폭락세 결국 최고가 대비 50%까지 떨어질 것이다. 2018년 29년 3기 신도시와 맞물리면 앞으로 25년 이후에 계속 위험해진다. 사실상 예전에 경기도나 인천이 10년 동안 집값이 폭락 후에 뛰지 않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도 10년 동안 위험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2025년 이후까지 하락. 와, 그러면 2015년 수준으로 떨어진다라고 교부증권 대략 50% 이상이죠. 국토부도 볼까요? 문재인 정부 초기 9년 전 2015년으로 돌아가. 와, 어마어마하네요. 문재인 정부는 이제 2017년부터인데 뭐 2015년이나 17년이나 크게 차이는 안 나고요. 그 수준으로 돌아가게 되면 문재인 정부 초기 때로 돌아가게 되면 거의 70% 집값이 날아가는 거예요. 집값 거품 3에서 5년간 떨어뜨리겠다는 의지, 국토부도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대출 중지, 대출 제한. 물론 이건 전세 문제, 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잡고 있지만 집값도 무시 못해요. 집값 원래 가격으로 환원하겠다. 이거 보실래요? 자, 중국, 한국, 독일, 미국 다 보자고요. 먼저 중국부터 보겠습니다. 70개 도시 평균치를 내봤어요. 이게 0인데 와, 미쳤네요. 중국 이것도 7월달 기준이에요. 보세요. 와, 이거 마이너스 8.2%. 이게 그냥 8.2로 생각하면 안 돼요. 10억짜리가 9억 됐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30, 40%예요. 실제 통계는. 이해가셨지? 퍼센트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7월인데 지금은 10%, 20%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40% 넘게 폭락한 거예요. 반토막 난 거죠. 중국은 이미 반토막 났습니다. 집값이 60% 떨어진 것도 수두룩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자고요. OECD. 이거 정말 중요한 자료예요. 미국 파란색 보세요. 옅은 파란색. 여기 미국 신고가 찍고 가고 있네요. 여기 지금 24년 1월 기준인데 최근에도 신고가 찍고 가고 있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OECD도 보세요. 자, 24년 얘들도 신고가 미국하고 정말 닮았죠. 근데 우리나라가 보시면 한국이래요. 물론 조금 요즘은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렇지만 독일 추락하는 거 보세요. 독일하고 한국은 별로 재미가 없네요. 하나 덧붙이면 여기 중국은 아주 심각하고 독일, 한국도 별로 재미가 없다. 추락한 다음에 신고가를 못 찍고 있잖아요. 여기 미국보다 신고가 찍지. 다만 여기에 서울 그래프를 그리자면 이게 지방이 많이 빠져서 그렇지 좀 더 올라왔겠죠. 조금 더 올라왔겠죠. 자, 미국이나 OECD보다는 훨씬 덜 올라왔지만. 근데 이게 왜 한국만 콕 집어서 분기 경고했냐? 강남 집값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전국 미분양 수준. 그럼 무슨 근거로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느냐? 국평이 11억? 눈총 봤더니 이거 2억 마피까지 떴다. 와, 지금 전국 미분양 서울부터 보겠습니다. 몇 개만 한 번씩 끄집어내 볼게요. 수유동, 칸타빌, 수유펠리스 마이너스 3억이나 할인했어요. 서울에서 마이너스 3억, 미아동, 하나포레나 발코니 포함해가지고 마이너스 1억, 이문동 아이파크 자이 1억, 기타 서울에도 마이너스 1억, 2억 떨어진 곳들이 널려 있고요. 경기도는 훨씬 많죠. 자, 드라스 광명 3차 11억대가 9억대 마이너스 2억, 이편의 시장 용인 플랫폼시티 할인 분양을 해버렸어요. 아예 경기도 마이너스 프리미엄 55곳 마이너스 1억. 와, 현재 잡힌 것만 해도 마이너스 1억 이상 떨어진 게 55곳.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평택 문제, 삼성의 문제 이런 건으로도 그렇고 지금 또 다시 겨울을 맞이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아주 심각해지겠죠. 자, 그 다음 지방 대구 더시합 수성 오클레어 마이너스 1.65. 여기는 또 대구는 지방은 집값도 싼데 마이너스 1, 2억. 어떻게 분양가 밑에서 마이너스 1, 2억. 560 7억짜리가 마이너스 1, 2억이면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대구 죽전역 핸터 감성삼차 1억. 더시합 거제 데클레이브 자 1억. 이것만 있겠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렇게 미분양도 그런데 세상에 아직도 회복 못한, 아직도 40% 정도 떨어진 아파트들 몇 개 뽑아봤어요. 먼저 10위에서 7위 방중마을 영특들한테 10단지 6억에서 4억 34% 폭락하고 있고, 운정신도시 센트럴푸르지오 9.1억이 5.9, 35%. 동탄역 더시합 센트럴 2차 8.6억이 5.5, 36%. 동탄 푸른마을 모하메리도 5.5억이 3.5, 37%. 이제 6위에서 4위 볼까요? 순위가 높을수록 더 급락한 거죠. 기흥역 센트럴푸르지오 10억 5천까지 같은 게 지금 6억대 7억 이 선에서 걸치고 있죠. 40%. 배구 호반 센트로와인 8억이 4.8억 5억대까지 올라왔는데 40.1억 1%. 와. 김포 풍경마을 레면 2차 6.9억이 4억대 43%. 이번에 3위에서 1위까지 동탄역 센트럴푸르지오 7.7억 4.4억 와 43%입니다. 동탄 하우스 더레이크 8.9억이 5억 43%. 화성 반도 유보라 차 6.9억이 3.9억 43.1%. 주로 동탄 화성이 많은 까닭은 신도시가 생겨버리면요, 그 새 아파트들이 한마디로 하락장에 망해버리는 거예요. 왜? 물량이 많으니까요. 상승장에는 서로 시너지를 가져오지만 하락장에는 도미노로 붕괴됩니다. 집값 폭락 3대 위기. 그렇다면 이제 강남 분기도 시작됐는데 어떻게 무너지느냐? 집 보러 오는 사람이 확 줄었네. 반포도 10억 이상 폭락. 그렇죠. 지금 반포 쪽에 원베일리나 아리팍이나 다 10억, 12억 이렇게 하락했어요. 이게 시작일 것이다. 자,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줄었다는 것은 이제 사려는 사람이 확 줄었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강남 한강변이 많이 뛰었거든요. 만약에 하락장, 대세 하락 사이클, 폭락장이 온다면 제일 많이 떨어질 곳은 강남 한강변입니다. 거품이 심하니까. 다만 이제 그렇게 폭락장이 안 오고 미지근하게 빠지거나 또는 그냥 횡보를 하거나 그렇다면 역시 강남 한강변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왜? 양극화. 일단 상승을 하게 되면 무조건 많이 뛰게 돼 있어요. 사이클 하락, 경제 위기, 장기 하락 세 가지로 구분해 보자고요. 자, 집값 폭락의 사이클. 10년간 강남이 10억짜리가 35억 어마어마하게 뛰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서울 4억짜리도 12억 이렇게 올라갔으니 이렇게까지는 안 떨어지더라도 거의 근사치로 떨어지겠죠. 하락 사이클 본격화되면
12억짜리가 4억이 되는 거고 35억짜리가 10억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2022년 1년간 많이 빠진 곳은요. 놀라지 마세요. 50% 떨어진 곳도 있어요. 그 금리 인상 하나로. 만약 5년간 더 떨어지면 80% 추락하는 거 기정사실 아닙니까? 경제 위기가 터져도 그래요. 97년 IMF 때 70% 떨어진 거 아세요? 3.5억짜리가 1억. 자,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70% 폭락. 이게 금융위기 터지면 많게는 70%까지. 10억이 3.5억. 2024년 이후에 이제 계속 내년, 내후년 계속 추락을 하게 되면 역시 70% 떨어진다 이 말이죠. 20억짜리가 7억까지. 와, 이런 시대가 되면 무주택자나 1주택자 갈아타기 상당히 좋겠네요.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조심하세요.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못 파는 거지 장기적으로 안 좋은 곳들이 있어요. 일단 이런 곳들입니다. 집값 거품이 심하고 인구가 감소되고 공급이 많은 지역들, 특히 인구 감소 지역들은 진짜 조심하세요. 두 번째, 경제 침체에 닮아가면 끝장입니다. 어디를? 일본을. 성장률이라든가 무역이 지금 신통치 않잖아요. 일본장 나면 경기가 무너지면 집값 무너져요. 특히 집값 차별화해서 지방은 일본장 날 수도 있어요. 잃어버린 일본의 30년 어디 가요? 지방이요. 왜? 인구가 주니까. 2008년에 경제위기 때 집값 폭락률 한번 보자고요. 자, 전국은 마이너스 13.6이었는데 서울 41.1까지 빠졌고 강남 11개구 40.6, 강남구는 45.7, 수도권 53.5. 수도권 정말 많이 빠졌죠. 특히 분당 55.6. 즉 경기도의 부촌이 제일 많이 빠진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경기도 일대 58.2%. 정말 많이 빠졌네요. 58.2. 이렇게 빠진 적이 있고요. 최근에 뭐 미국발 금융위기 때를 예로 안 들어도 이번에 보세요. 정말 끔찍합니다. 세계 통화 환율 주가 지수 추이 봤더니 세상에 지금 최근에 뭐 트럼프가 된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렇게 박스 보세요. 자, 엔달러가 일본의 엔화가 제일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92인 원화가 두 번째. 한마디로 쫄딱 망한 거죠. 엔하고 원화가. 다른 나라는 별로 안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가도 보세요. 주가. 세상에 대만은 무슨 미쳤다고 26%나 뛰고 나스닥, S&P, 일본 니케이 지수 이렇게 뛰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마이너스 8.98, 코스닥 마이너스 20.9. 세계 압도적 1위 하락이에요. 어때요? 경제에 정말 취약하죠. 그러니 부동산인들 취약하지 않겠어요? 얘가 진짜 침체가 돌아오거나 위기가 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 부동산 상승한다면 오를 곳 세 가지. 그렇다면 떨어진다는 전제로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내년 올해 잠깐 주춤하는 듯 하다가 뛴다. 뛰면은 아마 1월부터 뛸 거예요. 1월부터. 12월이나 1월이 바닥인데 1월부터 뛸 거예요. 2월, 3월 뛰는 게 아니에요. 미리 뛰어요. 뛴다면. 그러면 어디가 올라가느냐? 이제 상급지, 구축이 뛸 가능성이 커요. 그동안에 너무 얼죽신해가지고 얼어죽어도 새 아파트. 걔들이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들뛴 상급지의 구축들. 서울, 경기도 중심의 상급지 덜 오른 구축. 많이 오른 신축은 부담되고 대단지 구축에 관심 가져야 돼요. 강남, 한강변,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의 핵심 구축 관심 가지라고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덜 오른 곳. 아무래도 그래서 구축들 관심 가지라고 하는 건데 덜 오른 곳이 뒤늦게 뛰는 거거든요. 서울과 경기, 인천 폭락하고 덜 오른 곳. 아까 막 40%, 30% 떨어진 곳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많이 뛰어요. 경기, 인천, 회국, 외곽 덜 올라도 회복이 불투명해요. 하지만 외곽 쪽은 조심하세요. 회복 불투명. 광역시 지방은 인구 감소로 상승도 미지수입니다. 물론 회복은 할 건데 어느 정도는 할 건데 거래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재개발 빌라. 빌라는 재개발하는 신속통합, 뉴타운, 모아타운 이런 재개발은 좋아요. 참고하세요. 서울 집값 하락세. 강남 40%나 떨어진다? 2012년과 닮았대요. 지금 모습이. 거기에 대한 집값 폭락론. 아주 뜨끈뜨끈한 뉴스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표 하락. 주간 시세 급락해갖고 한 자리 숫자가 됐고요. 0.06까지 왔어요.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고 매물은 늘어나고 있어요. 강남이 빠지고 있다고요. 원베일 아크로 얘들이 10억 이상씩 빠졌고 둔촌주공도 지금 붕괴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집값 담합 지금까지 23년 4년 올랐던 게 담합으로 뛴 게 3,233건이나 돼요. 즉 정상적으로 뛴 게 아니라 담합으로 뛰었기 때문에 이거 거짓 신고, 집값 담합, 편법 증여, 법인 유용, 아지트가 어디냐, SNS 오픈 채팅방 이렇게 뛰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자, 이렇게 한번 추락할 상황이 올까요? 일단 지금부터 관심 가져야 돼요. 미국과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은 집값이 신고가를 찍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로 거품이 분기될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독일 등은 대폭락이 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